요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4살의 전 모 씨,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전 모 씨가 어제 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대략 6장 분량이고요. 그런데 그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전 모 씨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유서 내용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가 1위, 4위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모 씨 과거 최측근 조문을 계획했었고 그런데 지금 4시간 넘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뉴스탑10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지금 움직이는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오후 1시에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민주당 공보국이 전 모 씨 빈소에 찾아서 조문을 하겠다 예고했는데 여전히 지금 조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를 방문해서 민생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빈소를 지금 성남의료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가겠다는 공지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 현재까지 아직 조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조율이라는 이야기를 한 반면 지금 아마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유족들이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한기 씨라든지 김문기 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조문을 가지 않았죠. 그래서 유족들이 반발을 많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되레 이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갔지만 또 유족들이 거부하는 정반대의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이 돌아가신 전모 실장 같은 경우는 이 성남시 공무원을 오랫동안 한 분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와 들어서서 비서실장도 하고 그 또 지방직으로서는 3급 또 승진도 하기도 하고 또 경기도로 넘어가서 경기도 비서실장 하기도 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어떤 함께 했던 분이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혜택을 받았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족들이 이 조문을 거부하는 것일까? 물론 뭐 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의 표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이번에 돌아가신 전 실장께서 이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수사를 받다 보니까 본인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 걸로 유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유족들은 조문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이 5시 38분이고 알려지기로는 1시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빈소 인근에 도착을 했는데 보시는 자막처럼 여전히 4시간째 대기를 하고 있고 앞서 이현정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민주당 측은 참모들이 지금 들어가서 유족과 조율 중이고 반면 알려지기로는 또 설득에 가깝지 않냐. 왜냐하면 유족들이 그 조문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밖에서는 기자들 취재 전원은 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조문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 파장과 함께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여부는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유가족 측이 이재명 그 대표의 조문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10년 넘게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표의 조문조차 막고 있다.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현실이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으로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 동지고 행정적으로 보면 가장 이 실무 조력자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였을 텐데 그분이 결국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 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조문조차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한결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뭐랄까요 굉장히 좀 곤궁한 처지에 처해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거부라고 저희는 단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빈소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참모들과 유족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는 고스란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측은 조율과 협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빈소 절차나 혹은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대화 중일 텐데 일각에 들려온 얘기가 유족들이 거부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동시에 짚어봤는데 근데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대표가 보시는 것처럼 원래 오전 일정만 소화하고 오후 일정을 취소했는데 1시 전에 빈소에 간 건 맞고 4시간 이상 지금 조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4시간 넘게 이 대표가 이 전모 씨 그 조문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혹은 민주당 측의 반응 혹은 이 대표가 실제로 조문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현장 반응까지 한번 실시간으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문 지금 상황부터 먼저 짚어본 얘기가 바로 이 지금부터 만나볼 이 전모 씨가 남긴 6장 분량의 유서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인이 됐기 때문에 신중하고 가급적 저희가 차분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장 분량의 이 과거 비서실장의 유서, 알려지기로는 첫 장 내용이 이재명 대표 관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 유서를 쓰고 고인이 되신 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를 내려놓으라. 이 말은 결국은 자신이 희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그 사건을 두고 무슨 미친 광기, 미친 칼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든가 검찰 수사가 잘못되어서 전모 씨가 고인이 되신 전모 씨가 희생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서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웅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수사도 해보고 또 수사도 받아본 사람이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유서의 내용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가족들이 계속 억울하다 또는 이재명 대표의 처사에 대해서 분노하는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사법적인 수사를 좀 면하기 위해서 또는 사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해지거든요. 그것이 지금 사실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마 유동규 씨도 이재명 대표에게 희생이 되었다면 그러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그런 상황인데 유동규 씨는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게 나는 내가 지은 죄만큼 처벌받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만큼의 죄가 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하면서 이제 세상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있고 지금 유명을 달리한 전모 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대신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를 내려놓으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제발 진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더 나아가서 마치 검찰 수사 때문에 희생자가 나오는 것처럼 국민에게 다른 그런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 사건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만하시고 예.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모든 형사처벌을 감내하시고 정치를 그만두시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강제 수사를 통해서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그래야 이 희생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인은 당연히 이제 말이 없고 그 유서 내용만 보고 해석의 여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이 바로 이어진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가 이 간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맥락상 저희가 해석할 수는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극단 선택을 한 숨진 전모 입장에선 이 모든 게 불행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두 문장이 어디에 지금 써져 있는지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인지 맥락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인의 뜻을 그냥 미루어 추측할 뿐인데요. 예.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서가 6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고 유족들은 그 유서의 공개를 거부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분 알려지는 그 내용만 가지고 고인의 뜻을 또 감히 예측해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 유서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부분이라든지 더 이상 희생이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말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취지가 달라질 수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그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파급력 엄청 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의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일단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한 문장만 갖고도 여러 해석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아까 장 변호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건 맞다는 해석이 있으니까. 일단 첫 장, 알려지기로는 유서 첫 장에는 이 대표 관련 내용이 있었고요. 6장 분량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본인 가족과 혹은 억울함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의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사건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이제 분노, 억울함,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유서에도 좀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아가신 전모 실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거든요. 구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승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3년도에 이제 이재명 시장의 그때 비서실장을 했고 그 이후에 행정기획국장을 합니다. 근데 이 행정기획국장 할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성남FC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남FC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관련 기업들로부터 어떤 민원을 들어주고 성남FC에 이제 광고라든지 또 후원을 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데 그 담당 임무가 바로 행정기획국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진상 씨하고 전 실장이 이제 함께 네이버 측을 만나서 40억 원을 이제 주는 문제를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 2022년 말에 성남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남FC 관련해서 이 공소가 될 때, 기소가 될 때 거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면서 공범으로 그때 이제 적시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됐긴 하지만 사법적인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한 번의 조사로 사실상 끝났는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이제 행정 실무를 담당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예를 들어 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했던 분이라면, 이분은 그것을 어떤 면에서 행정적으로 실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는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공무원을 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 사건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얼그러졌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 직전에는 경기도시개발공사의 GH 공사에 이제 그 사장 직무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한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에 이제 이런 수사를 받다 보니 아마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이고, 또 최근에 이 쌍방울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조문 간 거, 그것도 지금 이제 조사받다 보니까 아마 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모 씨가 어떤 의혹에 그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만나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수사와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이었고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번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볼까요? 그 유서 내용 말고도 주변 얘기에 따르면 일단 경찰 측의 얘기는 타살 혐의점은 없고, 최근 대장동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변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또 유서와는 별개로 경찰도 이런 주변 정황들을 좀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 전모 씨가 뭐 지난해 이제 12월 26일 검찰 조사 이후에 추가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귀국한 이후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 과정에 당시 경기도 지사 비서실장을 맡고 있던 전모 씨가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모친상이 있을 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조문을 간 사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신의 어떤 행적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보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 압박감이 컸을 개연성이 높다. 이제 이런 추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유서에도 일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가족 측에서 만약 이재명 지사의 어떤 조문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유가족들은 이 전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일을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커져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문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다시 전모 씨가 어떤 인물인지는 짧게라도 제가 먼저 짚고 관련 주제를 좀 더 짚어보는 게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요. 앞서 이현정 의원도 잠시 언급하셨던 것처럼 수정구청장, 성남 수정구청장을 지냈고, 이게 다 이 시장,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2017년에 행정기획조정실장 3급. 이 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과 이후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그리고 최근에 사건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 이 얘기도 좀 더 나눠볼 텐데 일단 이 인물 얘기를 좀 간략히 개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유서 내용을 저희가 뭐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김재현 의원은 뭐 교도소에 가야 된다라는 뭐 좀 더 센 발언을 하셨지만 아직은 그게 수사 과정인 것도 있고 이제 재판에 이제 단순히 지금 넘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 유서 내용들, 왜냐하면 이 대표 관련 주변인들의 뭐 5번째 사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처음으로 유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좀 유서 내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서가 뭐 결국은 모두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유족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입수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사건은
결국은 타살 혐의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유족의 반대로 끝내 유서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서를 읽어본 많은 분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유서의 내용에 검찰 수사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예.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이것은 뭐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런 내용이 분명히 많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이 이재명 대표는 제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희생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 정치를 그만두라. 이런 내용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국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꾸 그 부하 직원인 자기, 특히 이제 일만 했던 하위 직원이라고 생각되는 스스로는 자기가 하위 직급이고 실무 직원인데 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 수사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저지른 그 형사 처벌의 이 형사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역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렇고 지금 알겠습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 FC 사건에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결국은 우리 돌아가신 유명을 달리한 전모 씨가 말했듯이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정치를 하려는 욕심을 그만 거두고 이제 내려놓으라. 그래야만이 희생자를 줄일 수 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빨리 이 형사 책임의 전모를 예. 밝히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이 증거 은닉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는 이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판단 여부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는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죠가 이 검찰의 강압 수사에 대한 뭐 반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서에는 이 대표 관련 내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